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ren 뉴스입니다. 충청북도가 어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저소득층 공동주택 태양광 설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충청북도와 LH공사는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건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대상 시군은 청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등 9곳입니다. 이날 협약으로 총 14,300여 가구가 연간 7억 원의 공동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민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시민 건강보호를 위해 폭염 대응 현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19일 물놀이장과 무더위 쉼터 그리고 쪽방촌을 방문했습니다. 신천 물놀이장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의 냉방기 가동 상황을 확인했는데요. 또 폭염에 취약한 쪽방촌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불편사항을 들었습니다. 권 시장은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어르신들이 건강관리를 위한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고 대구시 관련 부서에도 무더위 쉼터 및 쪽방촌에 대해 각별히 신경 쓸 것을 주문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지난 19일 2018 세계인권도시 포럼 추진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아시아 인권도시 네트워크 출범, 국내 인권정책 회의 등의 프로그램 준비 상황과 행사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2018 세계인권도시 포럼은 오는 10월 18일부터 나흘간 광주에서 진행되며 국내외 인권 전문가 등 1,8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광주와 대한민국, 나아가 세계 인권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인권이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로 더욱 존중받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뉴딜 시범 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제1차 도시재생 광역 협치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해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김경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18일 전북 전주시 팔복예술공장에서 열린 제1차 도시재생 광역협치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자체와 중앙정부는 도시재생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함께 호흡을 맞춰가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추경 예산을 확보해 예정된 사업이 차질 없이 착수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 전담 조직과 인력을 확보해 전문성을 강화해 줄 것 역시 당부드립니다. 이번 포럼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확대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도시재생 경험 공유를 비롯한 정책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습니다. 재생 과정에 시행착오가 많았었는데 그걸 줄이고 그 실수를 오히려 기회로 전환하는 역량이 협치에 있다고 생각이 돼서 오늘 협치 포럼이야말로 사실은 매우 의미 있는 큰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포럼은 도시재생 관련 소통 채널로 운영되며 정부와 지자체 협력에 기반한 협치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반기 또는 분기별로 주간 지자체를 방문, 개최하며 정책 동향 설명과 전문가 특강, 사례 발표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Kren 김경모입니다. 세종시 상공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식을 교류하는 세종경제포럼이 어제 개최됐습니다. 세종상공회의소가 주관한 이번 포럼에서는 이춘희 세종시장이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이라는 주제로 세종시 민선 3기 시정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세종경제포럼은 매월 정례적인 조찬 세미나 형식으로 개최되며 제2차 세종경제포럼 조찬 세미나는 9월 19일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이라는 주제로 특강이 예정돼 있습니다. 서울시 읽기 쉬운 자료개발센터 알다가 지난 18일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읽기 쉬운 자료개발센터는 지난 2014년 제정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으로 설립됐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세워진 읽기 쉬운 자료개발센터는 읽기 쉬운 자료 개발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장애 관련 정책을 읽기 쉬운 형태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또 읽기 쉬운 자료 개발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의 사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말 그대로 찜통더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각 지자체들은 예년보다 일찍 시작된 폭염으로 인해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김경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곳곳에 연일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각 지자체들도 대비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장마 전선이 물러간 이후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자 지자체들은 시민들이 폭염을 피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나 복지회관 등을 무더위 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지자체들이 그늘막 설치를 늘리거나 살수차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농 작업장의 온열 질환 예방 지도 등도 병행되며 무더위 휴식 시간제를 실시하는 건설 현장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 폭염 대응 TF팀을 가동, 소관 분야별 24시간 철저한 상황 관리는 물론 무더위 쉼터 4,795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1만여 명의 재난도우미를 지정하였으며 그늘막 설치 사업, 도시숲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폭염특보가 발표되면 취약 시간대에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시는 등 기본 수칙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광판이나 가두 방송 등을 통해 폭염 대비 행동 요령을 전파하며 폭염 피해 예방에 나서고 있습니다. Kren 김경모입니다.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하천이나 강, 계곡, 바닷가 등에서의 물놀이 사고를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다슬기를 잡다가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다슬기 채취 시 안전 행동 요령을 지켜달라고 강조했는데요.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해마다 물놀이 사고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물놀이를 하거나 다슬기를 잡기 전에는 평소 아는 곳이라도 주변에 위험 요인은 없는지 살펴보고 안전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말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내 어린이가 갇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위치 알림 서비스가 운영됩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이 서비스는 어린이 승하차 정보와 통학버스 위치를 학부모와 교사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서비스입니다. 교육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희망학교 수요조사 이후 올해 2학기부터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전광역시가 노후화된 기존 교통카드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교통카드 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교통카드 단말기를 최신 기종으로 교체하거나 추가 설치하고 버스 도착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또 사용할 수 있는 전국 호환 교통카드를 확대해 시민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전라남도 여수시가 교통사고가 잦은 쌍봉 사거리의 교통 환경을 개선합니다. 당초 넓었던 교차로 간격을 줄이고 교차로 면적을 축소해 교통사고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우선 교차로 안전지대와 규제봉을 설치해 교통 환경 개선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이후에 신호등과 정지선, 횡단보도를 옮길 예정입니다. 여수시 관계자는 공사 기간 동안 차량 흐름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안전을 위한 공사인 만큼 협조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제주시가 사업비 3억 2천만 원을 들여 소형어선 다목적 인양기를 관내 5개 항포구에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소형어선 다목적 인양기는 태풍 등으로 기상이 악화됐을 때 5톤 미만의 소형어선을 신속하게 육지로 인양해 사전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또 크레인 임대 비용을 절감시켜 경영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평상시엔 해녀들이 채취한 소라나 톳 등 수산물 하역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어업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각종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북 완주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지역만들기 분과위원들이 완주 미래환경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지난 18일 완주 삼내시장에서 일회용품과 비닐 사용을 줄이기 위해 주민들에게 종이바구니를 나눠줬습니다. 완주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앞으로 봉동, 고산 장날에도 종이바구니를 나눠주며 완주군의 환경보호를 위해 앞장설 계획인데요. 또 논과 밭에서 사용한 폐비닐을 모아 처리할 수 있는 폐비닐 저장함을 구상해 하반기에 봉동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펼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20, 30대 건강보험 피부양자도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건복지부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결정됐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20, 30대 청년 세대의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약 719만 명의 청년들이 새롭게 국가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